자, 몇 쪽이야? 104쪽이야? (104쪽에) 이제 5번을 보면 충분조건, 필요조건과 진리집합을 포함한 게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P면 낙히기 위한 충분조건이다. 이런 것들 문제들은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이제 내용의 이제 표현이 어디로 참이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표현을 뭐 명제가 참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로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필요조건, 충분조건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말이 충분조건이라고 했으니까 P이면 낙퀴다가 참이다라는 말의 의미고, 그러면 이거를 진리집합으로 이야기를 해주면 P의 진리집합이 Q의 여집합의 진리집합에 포함된다, 이런 식으로 부분집합이 된다, 이런 의미하고 똑같아요. 그럼 여기서 끄집어낼 수 있는 거, 부분집합 관계에 있으면 차집합을 하면 공집합이다라는 거를 생각해 주는 게 제일 편해. 그래서 여기서 차집합의 정의를 해주면 P 교집합 Q가 공집합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서 요거가 5번에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답을 찾아 나가면 돼요. 문제를 풀 때. 자, 이런 식으로 어떻게 참인지, 진리집합의 포함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거를 좀 확인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 자, 191번하고 2번을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뭐해? 나를 찾아보고 있어. 진도가 똑같아.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닐 거야. 자, 낙Q는 P기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낙Q이면 P에다가 참이 된다는 소리고, 그러면 Q의 여집합이 P의 부분집합이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Q의 여집합, 차집합 P는 공집합이다. 그래서 Q의 여집합, 교집합, P의 여집합이 공집합이니까 드모르간 법칙 써주면 P 합집합 Q는 전체 집합이다 해서 5번이 나올 거고, 그죠? 자, 여기 어려워하면 곤란해요. 공부 하나도 안 한 거야. 지금 쉽게 가야 된다느냐. 했던 내용이잖아. 다 했던 내용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계속 또 나오는 거예요. 지금 필요 조건, 충분 조건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필요 조건, 피난다만 기억하면 된다 그랬잖아. 어려울 거 하나도 없잖아요. 자, Q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라는 거는 Q이면 R이다가 참이다라는 거니까 Q의 진리집합이 R의 진리집합에 포함된다. 아니잖아. 그죠? 나피면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는 거는 R이면 나피다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R이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인가 확인해 주면 돼. R이 P의 바깥에 있는 집합에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얘는 참이 되고, P와 R은 필요 충분 조건이다. P하고 R의 진리집합이 똑같아? 아니잖아. 그래서 니은만 답이 된다. 이렇게 확인해 주면 되고, 2번도 집합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면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면 R이면 Q이다. 그래서 R이 Q의 진리집합이 포함되어 있는지만 확인해 주면 돼. R이 Q의 진리집합이 포함되어 있지. 나P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대호명기를 써주면 R이면 P다가 될 거고, 그럼 진리집합 R이 진리집합 P의 부분집합이 된다. 자, 얘도 맞는 이야기지. 진리집합 R이 P에 들어가 있죠. P고 Q, P 교집합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R이면 P이다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R은 P 교집합 Q의 부분집합인가를 확인해 주면 되니까 P 교집합 Q 안에 R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얘도 맞다. 그래서 기억니은데 이거 모두 참이다. 이렇게 확인해 주면 돼요. 자, 193번에 관련된 내용은 다 무슨 소리냐면, 진리집합 P가 진리집합 Q 사이에 어느 쪽으로 부분집합이 되는지 또는 진리집합이 같은지 그걸 확인하라는 소리야. 그러면 Q에 없는 것들을 합집합을 했는데 결국 P다라는 소리는 결국 P라는 집합과 Q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는데 P 합집합, Q에서 P를 차집합한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 합집합을 했는데 P래. 그럼 여기가 텅 비어있다는 소리 아니야. 그러면 결국 Q가 P의 부분집합이라는 말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P 합집합 Q가 P라는 소리하고 똑같은 말이야, 이 말은. 그래서 Q가 P의 부분집합이다. 그러면 P 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P가 화살을 맞았으니까 필요 조건. 얘는
P합집합, 요거 드모르간 법칙 써주면 P의 여집합, 교집합, Q 차집합 P가 공집합이다. 그러면 Q 차집합 P하고 교집합 P 여집합이니까 차집합 해봐야 어차피 얘 Q 차집합 P야. 얘가 공집합이래. 그럼 Q가 P의 부분집합이죠. 그래서 여기도 필요 조건 똑같은 말이지.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합집합이 공집합이라는 건 둘 다 공집합이라는 소리예요. R은 P의 부분집합이고 P는 Q의 부분집합이라는 소리야. 그러면 R은 Q이기에 무슨 조건인가? 이쪽으로 참이기 때문에 충분 조건. 이렇게 확인해 주면 되는 거고. 됐죠? 개념 익힘 6번 보자. 세조건 PQR에 대하여 P면 낙Q이다. 납P면 납R이다가 모두 참일 때. 자, 요거는 우리가 3단론법을 이야기하는 거야. P면 낙Q이다. 요거 대우명제를 써주면 R이면 P이다. 그러면 R과 Q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니까 R이면 P고 P면 낙Q이다. R이면 낙Q이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3단 논법의 명제 하나 찾아냈고, 그러면 지금 관계를 보면 P하고 Q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요거의 대우 명제가 뭐예요? Q이면 나P다란 말이야. 그러면 나P는 Q하고 관계를 봤었을 때 나P는 화살을 맞았죠. 그럼 필요 조건이죠. 자, 이렇게 확인해 주면 되고, R과 P 사이의 관계는 R은 P의 화살을 쐈기 때문에 충분 조건이 맞고, R과 낙Q 사이의 관계도 R이 화살을 쐈죠? 그러니까 충분 조건이 맞다.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3단 논법에서 지금 필요 조건, 충분 조건만 얹어준 것 뿐이야. 앞에서 했던 내용 똑같아. 표현만 바뀐 거야. 자, 194번, 195번 한번 해봐봐.
독후감이야? 아닐 텐데? 그냥 읽는 거지. 그쵸. 응. 뭐 학습을 위한 도서는 아닌 것 같아서. 뭐 아름다운 수학 이야기도 있고 뭐 책 많은데 수학책. 응? 수학 귀신이라든가. 엄청 많아요. 성문사에서 만든 책들. 70몇 권인가? 수학사들, 수학사, 수학 이야기. 뒤져보면 수학책 되게 많아. 읽어볼 만한 것들. 뭐 수학책만 그러겠어요. 뭐 철학책도 많죠. 니네 나이대 정도 되면 소크라테스의 문답법 정도는 한번 읽어보는 것도 괜찮지. 변증법적 논리학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사상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위험한 거라 뭐 그런 건 좀 그렇더라도 기본적인 수학책 같은 경우는 좀, 철학책 같은 경우는 좀 기본적으로 읽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뭐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나 뭐 이런 책들 있잖아요. 좀 아예 물론 이제 책을 많이 읽어보는 건 좋은데 기왕 읽는 거 그런 것들도 같이 읽으라는 거야. 그냥 좀 이제 흥미 위주의 소설만 읽지 말고. 응? 아니야, 그렇지 않아. 막 읽어보면 뭐 사서오경 같은 경우 막 이제 굳이 태태몽은 책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서오경 되게 재밌어요. 재밌는 책이에요. 근데 막 이제 옛날에는 그걸 막 어르신들은 막 그거를 막 글자를 외웠잖아. 그게 외우는 책이 아니야. 그 이야기야. 삶의 이야기들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뭐 그때 이제 제자백가 시대 때 여러 가지 있었던 이야기들을 막 풀어놓은 이야기야. 그러니까 어려운 이야기들이 아니거든. 근데 이제 어떤 뭐 이솝우화처럼 막 그렇게 구성이 돼 있는 책이야.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팩트로 이루어져 있는 책이고, 응? 뭐 수호지라든가 중국 책들 중에서 그런 것들은 책이 괜찮죠. 머시마들이면 삼국지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읽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고 재밌잖아. 응? 책을 많이 읽었냐고? 책을 끼고 살았다. 책 읽는 건 좋아해. 그러니까 쉴 때는 책 읽고 밖에서 뛰어다니면서 놀고. 뭐해? 니네들은 지금 그래요. 시간이 되게 아깝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시간이 제일 아까운 거야. 뭐라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래요. 니네들이 앉아가지고 공부만 하라는 소리는 안 해. 근데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지났어. 선생님은 많이 지났어. 지금 이제 겪어보고 어르신들이 했던 말들이 틀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시절로 돌아가지는 못하는 거야. 내가 지금 이 생각에서 니네 시절로 가면 진짜 1분 1초를 정말 아껴서 쓸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시대가 안 와. 니네 시기가 안 와. 그거는 내가 너네 시대 때 내 나이에 된 어르신들한테 똑같은 소리를 들었던 이야기들이고, 그거는 계속 반복이 되어지는 거야. 왜냐면 그 시대가 안 와요. 내가 나이 20대, 나이 30대, 나이 40대가 안 온단 말이야. 나이 10대도 안 오는 거고. 그때야 막 날아다니고 보지. 진짜 뛰어다니고 온갖 걸 다 하지. 열심히 놀고, 열심히 책 보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랬던 시절이야. 근데 지나와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무의미한 시간들을 되게 많이 보냈구나. 이 시간을 이렇게 보냈으면 훨씬 더 알차게 보냈을 텐데. 그러니까 1분 1초라는 게 나한테 의미가 있는 시간이 돼야 된다는 거야. 휴식이면 휴식, 아니면 생각, 아니면 또는 내가 공부를 하는 것도 좋고 내가 노는 것도 좋아. 뭐가 됐든 악기를 하든 그림을 그리든 뭐를 하든 어떤 시간 가져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시체야. 그게 제일 아까운 거예요. 친구들을 만나? 뒤지게 놀아. 근데 왜 놀 때도 애매하게 노냐 이거지. 응? 공부할 때도 애매하게 공부해. 정말 바보 애들이 뭐냐면, 나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면 놀 때도 열심히 못 놀고, 그러니까 시간을 의미 없이 쓰는 거야.
노는 시간이든 공부하는 시간이든 뭔가를 내가 거기서 몰입을 하고 집중을 하면 5시간 걸릴 걸 3시간, 2시간 걸리면서 나머지 시간을 확보해서 뭔가를 또 하면 돼. 자, 니네들 잘 봐봐. 카이스트나 서울대 가는 애들이 정말 다른 건 못할 것 같아요? 잘해요. 다른 것들도. 왜냐하면 걔네들은 집중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니네보다 잡기들이 더 많아. 일반 학생들보다. 왜? 그 친구들이 가장 추구하는 게 대부분이 뭐냐면 자기 시간을 최대한 아껴서 쓰는 거야. 아니, 그 시간에 막말로 돈이라도 벌든가, 알바해서. 응? 그런 식으로 의미 없이 쓰지는 않는단 말이야. 시간, 한 시간, 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해.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어른이 돼버리면 뭐냐면 그 시간 한 시간도 내가 의미 없이 투자하기가 싫어지는 거야. 그러다 보면 모든 게 계산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성인이 돼서 친구들 만나기가 어렵다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이 친구를 누군가를 만날 때도 그게 뭔가 의미가 있어야 돼. 의미가 없는 시간이면 내가 귀찮아서 안 만난다라는 거지. 의미가 없으면. 근데 서로가 의미 있는 시간이 다 똑같지가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만남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쉽지가 않은 거야.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 하나 안 하지. 그냥 만나면 좋으면 만나는 거고 싫으면 안 만나는 거지. 근데 그때는 뭔가 하나하나에도 뭔가 다 의미가 없으면 안 한다라는 거야, 점점. 사람이 커가면 커갈수록. 근데 니네 시대 때는 그런 시기는 아니야. 근데 어찌 보면 머리 조금만 더 굴리면 니네 시대 때 니네들이 그렇게 움직인다? 그럼 굉장히 현명하게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주위에 니네 시간이 지나고 했었을 때도 친구들이 기왕이면 사람이라는 건 그래. 아무리 좋고 싫고 사람이 딱 보면서 호감을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지속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의미가 있으면 그 사람하고 계속 관계를 가지나 결국은 안 가지게 돼 있어요. 왜? 근데 이제 그거를 처음부터 따지고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지. 어렸을 때는. 감성적인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근데 이 시기 때 니네들이 교우관계나 이런 것들이, 인맥들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형성이 많이 돼. 물론 대학교 가고 지나고 나면 많이 깨지죠. 군대 갔다 오면 대부분 많이 없어져요. 그렇지만 그 하나는 의미 있어. 대학교 1학년 때 미친놈처럼 술 처먹고 다녀. 그래가지고 뭐 술 먹고 다니는데 술을 안 먹어. 그러면 저 새끼는 인간 배신이네 막 하면서 이렇게 탔지. 군대 갔다 오면 그 새끼는 몇 명이나 남아있을 것 같아요. 의미 있는 애들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런 자리들은. 근데 뭔가 하나를 생각을 하더라도 뭔가 삶에 대해서 진짜 고뇌를 한번 해보고, 나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나에 대한 되게 투자야. 니네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요. 공부라는 거 꼭 해라 말아라? 난 내 자신한테 하기 싫은 공부하는 소리 안 해요. 하지만, 하고 싶을 때 하려면 제대로 해라 이거야. 하지 않으면 하지 말고. 의미 없는 시간 하지 말라는 거. 괜히 보여주기 위한 공부하지.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보여주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건 난 성인도 마찬가지야. 성인도 남한테 보여주려고 막 잘난 척하고, 뭐 하는 척하고, 뭐 하는 척 하는 거 나 정말 싫어해. 나 그 사람들이 경멸해요. 잘난 척 하는 사람들. 잘난 사람이 잘났다고 이야기하는 건 괜찮은데, 잘나지도 않은 놈이 잘난 척 하는 거, 뭐 하는 척, 뭐 하는 척. 내가 척이란 말 되게 싫어하거든? 그게 강의에도 많이 나타나. 내가 강의를 하면서도 그래. 니네들한테 숙제 안 한 거 갖고 뭐라고 안 하잖아. 숙제 하는 척 하지 말라는 거야. 공부하는 척 하지 말고. 그건 난 정말 싫어요. 왜? 뭐하러 나한테 공부하는 척을 하려고 그래? 뭐하러 나한테 숙제하는 척을 하려고 그래? 니네 공부하러 온 건데. 나 척 정말 싫어요. 그러니까 니네들은 또 오히려 숙제 검사를 거의 안 하는 거야. 안 한다고 해서 내가 안 보는 것 같죠? 보고는 있어요. 보고는 있는데 다만 아는 척을 하지 않는 뿐이지. 근데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났을 때 어느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든가 이때쯤에서 한마디는 하지, 중간중간에. 너무 안 하면. 공부 좀 신경 써라. 왜? 네가 어느 숙제 안 해왔어. 다 각자마다 이유가 있을 수 있어. 어느 타이밍에는. 근데 이유 없이 안 해오는 경우들도 생겨. 게을러서 생기다 보면 결국 지손해잖아. 어느 순간이 되면 네가 안 한다라는 거, 스스로가 안 한다는 거 깨닫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자기가 다시 노력을 해나가면 되는 건데, 그걸 가지고 넌 숙제 안 했으니까 남아, 이거 하는 거. 그런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럼 뭐하러 학원 다녀? 배우러 다니는 거야? 내가 관리받으러 다니는 거야? 요즘에는 대부분 90% 이상의 학원들이 다 그렇게 이제 관리하는 하고 숙제는 해주고 숙제 검사하고 테스트하고 얘가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듣는지 그거 하느라고 끝나. 가르쳐주는 거 집도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가서 뭐 해? 모르겠다. 뭐 인강 들어 뭐 해? 아니 학원을 보내는 이유가 결국은 배우러 오는 건데 배우러 오는 목적은 뒤가 돼버리고 이제 검사, 숙제 검사, 공부했느냐 검사
그러니까 이제 자기주도 학습으로 막 8명, 10명 앉혀놓고 나서 돌아가면서 5분, 10분 가르쳐주고 끝나는 거야, 집에. 일주일에 2번, 3번 나오면서. 맞잖아, 학원들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가면서 뭘 배워? 뭘 배우니? 진짜. 니네 2시간 내내 떠들어도 진도 느리잖아. 뭘 배우고 있어, 가가지고. 배우는 게 뭐 있어? 공식 알려주고, 니 공부해. 숙제 검사만 하는 거야, 계속. 공부하고 있는지. 그 얘가 뭘 알고 제대로 알고 푸는지 모르고 푸는지 몰라. 근데 동그라미 치면 맞은 줄 아는 거야. 그게 무슨 공부에 의미가 있어요. 아니, 그렇게 해도 잘하는 놈들은 지가 집에 가서 또 따로 공부해. 그래서 잘하는 걸 해. 공부 안 하는 놈들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안 해. 솔직히 말하면. 하는 척만 하지. 근데 그게, 야, 누구를 위한 공부냐 이거지. 자기를 위한 공부를 하라는 거야.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원서 쓸 때 후회하고 맨날 핑계대요. 지금 되게 많이 핑계 보는 3학년 올라가면 진짜 핑계대는 놈들 많거든. 2학년 2학기 때쯤 되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선생님 전 내신은 글러먹은 것 같아요. 정시 볼게요. 그래 개소리 하지 마라. 응? 네가 지금 하는 것도 똑바로 못하면서 뭘 정시고 수시고 나발이야. 네가 지금 주어진 거나 똑바로 해. 네가 그거를 보여주면 네가 수시가 됐든 정시가 됐든 선택을 했었을 때 네가 그걸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지금 눈앞에 있는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수시네 정시네 그걸 너가 얼마나 할 수 있어. 네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을 해봐. 그러면 할 수 있는 당장의 중간고사든 당장의 기말고사든 나의 능력을 증명을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나 그래서 이쪽은 한번 올인을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하면 믿지. 지 자신도 못 믿어. 내신 안 나오면 정시 본대. 정시 보려고 하니까 모의고사 그러면 네 어떻게 공부하고 있어? 하면 그냥 수시로 갈래요. 또 수시 이야기하면 성적이야. 내신으로 갈래요. 내신 공부할 때 자신 없으니까 또 정시 간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 나중에 원서 쓸 때쯤 보면 쓸데없으니까 그냥 대충 하면 돼. 그래가지고 재수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당장 7월달 딱 7월 초 끝나면 내신 끝나잖아. 11월까지 수능 4개월이야. 공부하면 되잖아. 안 해. 왜? 이제 할 자신이 없대. 할 자신이 없어서겠냐? 공부하기 싫은 거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야. 근데 그걸 자기 합리화하면서 나는 해도 잘할 자신이 없어요. 맨날 자기 자신에 대한 핑계. 그걸 남들한테도 나는 이유가 있는데 왜 안 들어줘요? 고등학생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데 왜 안 들어줘요? 네 나름대로의 생각들이 다 자기 합리화거든.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그래놓고 나서 자기 이야기 안 들어준다고 이야기를 해. 그게 고등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이제 너무 윽박을 지를 필요는 없지. 이유를 하는데 이제 그것들을 정확하게 지적을 해야 되는 부모님들이 뭐라고 하면은 부모님이 뭘 알면서 나한테 뭐라고 하냐.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제 무시하는 거지. 부모님 막 나한테 울면서 전화해요. 우리 애 새끼가 나한테 반항을 해요. 막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선생님이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와서는 또 멀쩡하게 잘 지내. 집에 가서만 그러는 거야. 왜냐면 부모님은 모른다, 무식하다,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입시에 대해서 뭘 아냐. 왜 입시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입시를 좀 하는 사람 빼놓고는 잘 모르지. 그렇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은 이제 맨날 그 바닥에 있으니까 그놈이 그놈이잖아. 그러니까 알지. 그러니까 거기다 대놓고는 할 말이 없는 거야. 근데 집에 가면은 부모님 모르잖아요. 뭘 안다고 뭐 원서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막 덤벼드는 거지. 글러 먹었지. 자기 남을 위한 생각하지 말고 나를 위한 공부한다고 생각하세요. 공부 재미없죠. 갇혀 지내는 거 재미없어요. 누가 아침에 학교 나가는 거 좋아해요. 맞잖아. 학교 나가가지고 끝날 때까지 계속 선생님들이 어쩌면 내가 수업 시간에 내가 자유롭게 행동해? 아니잖아. 자유롭게 행동한다고 까불다가 선생님한테 한 대 쥐어 터지죠. 그렇잖아. 니네들은 갇혀있는 세상이야. 그리고 누가 지시하는 그 지시의 틀 내에서 지켜야 돼.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나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너무 힘들어? 지금 나가버려. 나 그러고 2년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한다면 해요. 그래, 집 나가버려, 나. 왜? 말로만 하지 말라는 거야. 나 진짜 싫어한다 했잖아. 말로만 하는 거야. 예전에 진짜 어렸을 때 나 우스갯소리인데, 내기를 했어. 남녀 도서관 있어. 구별돼 있잖아. 그냥 하더라고. 자기들이 이제 여자 열람실에 들어가가지고, 10분만 버티면 하네. 그냥 궁시렁궁시렁 그러니까, 씨발, 하면 하는 거지. 뭘 못해. 들어가가지고 30분만 있다 나왔어.
아니, 그런 걸 왜 못해? 하면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야, 말로만 하고 막 낑낑낑 거리는 거야. 아, 저놈 싸움 잘한, 뭐, 깡패, 뭐, 어쩌고저쩌고. 아씨, 뭐, 들이받으려면 들이받든가, 안 하면 말든가. 맨날 뒤에서 막 시부렁시부렁 붙어. 두들겨 맞든 말든. 왜? 하지 못할 행동들은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요즘에, 그렇다고 해요. 그거 하는 건 미친 짓이에요. 나 그거 칼 많이 듣고 있어요. 진짜로. 고등학교 때. 그 학교에 깡패가 한 명 있었는데, 독하게가지고. 그 친구한테 칼을 한번 어깨에 맞은 적 있죠. 그러다가. 근데 그 친구랑 친해졌어요. 칼을 맞아가 여기 피가 떠나는데, 이제. 그 학교 선생님들이 찾아가지고 왔을 때, 이제 어깨에 부딪혀서 피나는 거라고 그냥 넘어갔더니, 이제 그 친구가 되게 좋아하더라고. 그래, 그때부터 되게 친해졌었는데, 결국 그 친구 학교 졸업 못했지. 결국. 그래도 되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 마음을 트고 좀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고 그랬어. 그 친구도. 응? 나? 나는 정시수시가 아니지. 학력고사 세대긴 한데, 응? 잘했었어. 중학교 때까지. 그냥 남들이 보면 그냥 연기 소리 들었어. 어. 특히 수학, 국어, 과학. 다. 국수과는 항상 만점이었으니까. 아, 선생님 중학교 성적표는 올백이에요?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다. 왜 틀리? 중학교 때. 미술을 못했어요, 미술. 근데 고등학교 올라갔는데 영어가 나 바닥이더라고. 그게 니네하고 시대가 다르네. 지금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영어 하잖아. 근데 나는 이제, 우리는 중학교 1학년 때 ABC를 배웠어요. ABC를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그래도 뭐다 맞았는데,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막 단어 외우래. 나는 그 외워야 되는지를 모르겠고, 내가 왜 영어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응? 아쉬운 놈이 우리말 써야지. 약간 좀 합리화죠. 하기 싫으니까. 합리화인데, 그냥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래가지고, 나 어차피 수학 선생님, 수학 교수 될 건데, 뭐하러 내가 영어 공부를 해? 했더니, 대학교를 갔더니, 수학을 영어로 가르쳐 주네? 어우, 진짜. 선생님 저쪽에 이제 원서 책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나 대학교 때 썼던 교재예요. 다 영어로 돼 있어요. 어떻게 공부해야죠? 할 수 없이 공부했지, 대학교 때는. 그 대학교 졸업할 때 되니까 이제 토플 성적이 이제 대학에 들어가는 거야. 나의 발목을 계속 잡더라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긴 해야 돼. 나는 지금도 그래. 나는 우리 아이도 마찬가지로 그 영어 되게 싫어해요. 수학 좋아하고. 근데 이제 우리 아이 세대쯤 되면 번역기 나오지 않을까? 말하면 지가 알아서 번역해주고 말하는 거? 꼭 우리가 영어를 해야 되나? 생각은 들어, 나도. 지금도 뭐 말하면 이거 다 해주지 않냐? 보여주면서. 요즘에는 그 영어 못해도 다 되잖아. 번역기가 다 있어가지고. 그거 보여주면서 하면 되는데, 그게 필요하나? 내가 이렇게 합리하면 안 되는데. 그렇긴 해. 그래도 이제 그, 각자마다 조금씩의 능력들은 다 키우세요. 기왕 하는 거, 운동하는 거,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잘해. 선생님 비록 이래도 학교 다니면 항상, 스포츠는 항상 앞이었어요. 모든 종목의 대표로 다 나갔었어요. 신체가 안 좋아. 농구? 나 손 작잖아. 손 작지, 손 길이도 남들보다 긴 편이 아니지. 키가 막 아주 큰 것도 아니지. 그러면서도 항상 나는 다른 부분보다도 막 화려하게 막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한 놈 병신 만드는 데는. 그러니까 상대편 에이스 잡아먹는 거. 내가 대학교 때 한번 그 3on3 대회 나가가지고 한 명 병신 만들었는데. 아니, 다치게 한 게 아니라 걔 공을 아예 한 번, 그 4쿼터 내내 공을 한 번도 못 잡게 했어. 쫓아다니면서. 그게 나는 이제 100m 달리기는 잘 못해요.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야. 그래도 그래 12초 되긴 했는데
지금은 못 뛰죠, 당연히. 그때는 이제 12초 8, 7 이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그거는 못했는데, 1000m 달리기는 항상 1등 했어요. 그러니까 꼬라지. 응. 내 다리 부셔질 때까지 뛰었어, 진짜로. 되게 어렸을 때부터 지는 걸 싫어해가지고, 응. 폼 잡는 것도 싫어하는데, 지는 것도 싫어. 그렇게 사는 게 좋지 않나? 근데 우리 아이들은 너무 약해가지고 큰일인데. 그래도 니네들도 뭐 조금 한 번 더 움직이면 돼. 선생님 어렸을 때 중학교 때는 달리기 잘 못했어요. 막 18초 뛰고 그랬어요. 근데 뭔 짓 했냐면 진짜 연습한 거야, 달리기. 그 달리기가 어떻게 빨리 늘어나냐? 해! 죽으라고 하면 돼. 점프? 죽으라고 옥상 찍으면 돼. 점프하면서. 찍으면 다 돼요. 안 되는 게 없어. 노력, 이제 어느 이상은 안 돼. 근데 니네가 프로가 아니잖아. 아마추어까지는 다 돼요. 그래도 남들보다 뭘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더 잘하면 주위에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 근데 거기서 내가 싸가지 없이 굴면 다 떨어져 나가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다정다감하게 한 다음에 내 주위에 사람이 모이는 거야. 어차피 사람 니네들은 결국 더불어 사는 사회지 혼자 사는 사회는 아니거든. 얼마나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그러려면 내가 뭔가 아는 게 있어야지. 그래서 책을 많이 읽고 대학교 가서도 내가 일부러 교양 과목을 다른 과 전공 과목으로 교양을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국어 가가지고 국문학 수업 듣고 사학과 가가지고 한국 근현대사 수업 듣고 미술학 미대 가가지고 서양 미술사 듣고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역시 미술은 아니야. 경제학과 가가지고 거시경제학 미래경 뭐 미시경제 뭐 어쩌고 저쩌고 망하는 거 아침에 연결시 수업 가서 듣고. 그러니까 이제 주워 드는 말이라도 있잖아. 그래도 남들의 대화는 낄 수 있을 정도는 상식은 넓혀야 되지 않겠냐 가지고 법대 가가지고 법과 경제상을 듣고. 그렇지. 일부러. 근데 사서 그렇게 하는 거야. 내가 비싼 돈 400몇만 원씩 납부금 내면서 물론 이제 장학금 받고 해가지고 뭐 얼마 안 내긴 했지만 그 비싼 학비를 내가면서 나한테 양분이 돼야지 뭐 학점 잘 주는 선생님 쫓아가면서 들으면 나한테 뭔 발전이 있겠냐. 학점 그거 조금 더 잘 만든다고 취업 더 잘 돼? 아니야. 결국 자기 능력이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니네들 모습 기억 못할 것 같지? 니네 십몇 년 지나잖아? 니네 모습들, 친구들 모습들 다 떠들어요. 십몇 년 만에 만나면 너 어떤 애였지, 너 어떤 애였지, 애들이 스스로 다 평가를 하게 돼, 그때 되면. 지금 네 옆에 있는 사람이 십몇 년, 20년 동안 떨어져 있었어도 그 친구들이 기억하는 너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저 친구는 다른 건 몰라도 열심히 사는 놈이다, 라는 게 제일 좋은 거지. 자, 194번을 보면 P는 Q에 기한 충분 조건하면 이렇게 요거 R이면 나 Q이다 하니까 대용명제 써주면 Q이면 not R이다. 그러면 P이면 not R이다. 그리고 R이면 not P이다. not Q이면 not P이다. 그래서 요렇게 P이면 not R이다. R이면 not P이다. 여기 있고 Q이면 not R이다. 여기 있고 그 다음에 not Q이면 not P이다. 여기 있고 그래서 5번이 답이죠. 아닌 거 이렇게 확인해 주면 되고 195번 같은 경우도 P는 Q에 기한 충분 조건이다. P이면 Q이다. not R이면 not Q이다. 필요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Q이면 R이다가 돼서 P이면 R이다. 그러니까 디귿은 틀렸죠. P가 R이니까 not P면 R이다가 아닐 거 아니야. Q이면 R이다. Q이면 P이다. 아니지 이것도. P면 Q이다의 대용명제이기 때문에 아니 역인명제이기 때문에 아니야. 그래서 니은만 이렇게 확인해 주면 되고 196번도 4개짜리인데 3단원법으로 가주면 되는데 하나 더 해보지 뭐. 요거. 그리고 여러분들 그 단원종합 문제 숙제로 해와야 돼요. 요거. 자,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R이면 Q이다.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S이면 R이다. Q이면 S이다.
그러면 Q이면 S이고 S이면 R이고 R이면 Q이다. 그러면 로테이션으로 돌아왔잖아. 그래서 P가 Q로 가는데 Q는 R이 되고 R은 S가 되고 S는 Q가 돼서 이 세 개는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세 개가 모두 같은 집합이야. 로테이션에 대해서. S, R, Q는 다 똑같아. 그러면 P는 무조건 충분 조건. 얘가 또 맞잖아. P면 R이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 주면 된다.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들어가게 되면 세 진리집합이 모두 같다는 소리야. 역인 명제도 참이돼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금 단원 종합 문제가 나와 있는데 요거를 좀 숙제로 해와야 돼요. 다음 시간에 오늘 배우고 또 다음 시간에 부등식의 증명 중에서 산술기하고 코시 슈버레츠 부등식을 다음 시간에 하게 될 텐데,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끝나면서 또 숙제가 또 있으니까 요번 목요일 날 올 때 여러분들이 다 해가지고 와야 되고, 부등식의 증명이라는 거는 별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 중에서 결국 어디로 참이냐 거짓이냐, 항상 참이냐 항상 거짓이냐를 구별을 하는 건데, 우리가 특히 실수가 가지고 있는 성질을 조금 더 잘 기억을 하면, 실수는 항상 어떤 숫자가 됐든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요 값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부등식의 증명들을 하는 것들을 좀 잘 기억하는 게 좋아요. 다른 것보다도. 근데 대부분 이제 부등식이 참이다. A가 B보다 큼을 보여라 라고 하면 A 빼기 B를 보이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개의 부가 둘 다 양수일 때는 제곱으로 비교해주는 방법도 있어요. 제곱의 차를 비교해주는 방법. 그 다음 둘 다 양수면 B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어. B분의 A가 1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1보다 크면 분자가 더 크고 1보다 작으면 분모가 더 크고, 이런 식으로 B를 통해서 확인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주로 조합. 여러분들 고등수학과 맨 뒤에 보면은 순열과 조합이라는 게 있어요. 그 경우의 수에서 대소관계 할 때 그때 좀 사용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는 그래프상의 기울기,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이용해서 비교하는 방법이 또 나타나게 된다. 그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주된 출제 포인트가 될 텐데, 아무튼 이번에 출제되는 포인트는 많이 사용하는 건 얘. 그 다음에 뭐 요 정도? 이거는 잘 안 써요. 그래서 대부분이 제곱의 차를 이용해서 보여주는 거를 위주로 많이 하게 될 거야. 근데 일단 부등식의 성질들은 기억을 해야죠. 뭐 이 정도는 그냥 봐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두수 또는 두 식의 대소 비교할 때 차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방법, 제곱의 차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방법, 특히 제곱의 차 이용할 때 어떨 때겠어요? 그냥 비교하기 힘드니까 뭐냐면 루트가 쓰여져 있으면 안의 변화에 따라서 크다 작다를 확인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루트가 있는 것들은 제곱을 해서 비교를 하는 게 제일 많고, 지수나 막 이런 것들이 표현되어 있을 때는 B로 표현하기도 하고, 나머지는 보통은 차를 이용해서 보여준다. 그래서 보기 3번을 보면 이런 것들 아무것도 아니야. 빼보는 거야. A 빼기 B를 했더니 AB 더하기 1 빼기 A 빼기 B, 이렇게 나타나죠. A에서 B를 빼주면. 그래서 A에서 A를 묶어주면 B 빼기 1이 되고, 빼기 B 빼기 1이 되니까 A 빼기 1과 B 빼기 1로 묶여. 근데 A가 1보다 크고 B가 1보다 크다 했으니까 둘 다 양수야. 그러니 곱하면 양수죠. 그래서 크다. 그러면 A 빼기 B가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A는 B보다 크다. 이렇게 두 식의 차를 이용해서 확인해주면 된다.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야. 얘가 성립함을 보여라. 두 식을 빼봐. AB 더하기 CD 빼기 AD 빼기 BC 했더니 A로 묶어주면 B 빼기 D, C로 묶어주면 B 빼기 D, 이렇게 해서 A 빼기 C와 B 빼기 D가 되는데, 지금 A 빼기 C가 0보다 크고 B 빼기 D가 0보다 크기 때문에 둘 다 양수에서 0보다 크다. 따라서 이제 A가 B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주면 돼요. 보기 4번도 마찬가지예요. 두 식의 차를 이용해서 비교를 해주면 되는 거야. 한번 해봐봐.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4ab를 빼면 얘가 a 빼기 b인데 이렇게 계산하면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되니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따라서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타날 거고 아래에 있는 식도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에서 a의 제곱 b 빼기 a b의 제곱을 빼주면 a의 제곱으로 묶어주면 a 빼기 b 빼기 b의 제곱으로 묶어주면 a 빼기 b가 돼요. 그래서 요거 a 빼기 b의 제곱 a 플러스 b가 되는데 둘 다 양수니까 얘 양수야.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래서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거에서 주로 포인트를 두는 건 뭐냐면 등호 성립할 조건이 뭔가. 그럼 a와 b가 같을 때지. 왜냐하면 양수라고 했으니까 합이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자, 이런 것들. 근데 이제 보기 5번이나 6번 같은 경우는 지금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면 루트 안의 값이 변하는 거와 밖에서 변하는 게 뭐가 더 큰지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뭐 하냐면 이때는 제곱의 차를 비교하는 거야. 제곱의 차를 비교를 해줬더니 요놈은 a의 제곱 더하기 이 절대값 ab 더하기 b의 제곱. 앞에 있는 거는 뒤에 있는 거는 제곱을 하면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되니까 결국 요거 지워지죠. 그래서 이 절대값 a, b가 되기 때문에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됐어요? 자, a는 0 또는 b는 0일 때 등호가 성립하는 거고 보기 6의 1번 같은 경우는 a를 제곱을 하면 요거는 뻔히 봐도 b가 더 클 것 같으니까 b를 제곱을 해. b를 제곱하면 a의 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1이고 a를 제곱하면 a 더하기 1이에요. 이걸 빼주면 a의 제곱 더하기 a가 되잖아. 양수 a라고 했으니까 이놈 a 플러스 1이니까 얘도 0보다 크고 얘도 0보다 크기 때문에 따라서 0보다 크다. 그래서 b가 a보다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되는데 이 책에서는 b로 표현을 했죠. 근데 b는 별로 안 써요. 보통 차로 보통 많이 이야기해요. 두 번째는 이제 계산이 어렵기 때문에 나눗셈으로 이야기를 한 거고. 자, 그래서 주로 나타나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나타나 있을 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부등식은 당연히 이쪽이 크다라는 건 여러분들 이해가 가. 등호가 성립할 조건이 중요해요. 어떨 때 등호가 성립하냐. 일단 양변을 제곱을 하면 절대값 a와 절대값 b를 제곱을 해서 뒤에 게 더 큰 것 같으니까 제곱을 해서 차를 비교를 해봐. 그러면 어떻게 되냐. a의 제곱 더하기 이 절대값 ab 더하기 b의 제곱이 되고 뒤에 거는 a의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의 제곱이 돼요. 그럼 요거 계산해주면 2배 가로 절대값 ab 빼기 ab가 돼. 이놈이 나타나니까 항상 그 수보다는 절대값이 더 크죠. 그럼 얘가 등호가 성립할 조건은 뭐예요? 절대값 ab하고 그냥 ab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는 거 아니야. 그럼 a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 이게 중요한 거야. 요게. 어떨 때 등호가 성립하는지. 나머지 증명도 뭐 많이 나오는 내용이긴 하지만 특히 등호가 어떨 때 성립하는지 그것만 좀 신경을 쓰도록 하시고 240번, 241번 한번 해봐봐.
자, 뭐 간단한 내용이에요. 요거 계산하면 결국 뭐야? 없어지잖아. 그 다음에 요 안에 나타난 놈이 2 가로 절대값 AB 더하기 AB죠.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등호가 어떨 때 성립하는 거야? 0일 때 성립하는 거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맞죠?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B가 요거에, 나가 요거에 들어와야 되겠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계산하면. 없어지니까 2 루트 AB가 0보다 크다. 뭐 요건 등호가 성립할 일이 없고, 애초에. 그래서 뭐 이제 나에서 들어갈 말은 결국 이쪽이 더 크기 때문에 여기 2 루트 AB 해서 이렇게 부등호 방향 이렇게 확인해 주면 되고, 알겠죠? 잠깐 쉬었다가 특강 4번부터 할게요. 오늘 아마 산술기하 평균 좀 설명하고 다음 시간에 좀 이제 여러 가지 유형 문제도 좀 할 거야.